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최고의 세무 전문가 미네르바 올빼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세금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세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네르바 올빼미님과 이전 시간에 최종 1주택에 대해서 쫙 풀어보았는데 확실히 어렵긴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내고 보내기는 좀 아쉬워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실내 보호가 깨진 거 아니냐,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처분한 사람들은 보호를 해줄게 라고 했지만 아까 또 잔금 기준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뭐 계약한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와서 나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판 사람들 진짜 지금도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뭐 투기적 목적으로 이제 와서 C를 산 사람들까지야 뭐 그러려니 해도 이전에 산 사람들은 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 해석을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은 기재부 유권 해석대로 업무를 집행할 거고, 그러니까 우선 억울하더라도 기재부의 유권 해석대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비과세 기간을 이제 놓쳐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재부 유권 해석 안대로 하면은 나는 절대 비과세를 못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선은 처분을 하셔가지고, 비과세는 안 되지만 아까 중과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과 안 되고 장독공제 받고 이제 세금을 내신 다음에 불복 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를 하려면 이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조세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가서 승소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는 않고요.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문만 놓고 보면 1세대가 1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처분한 경우라고 써 있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거 3주택에서 2주택 된 경우는 모두 처분한 건 아니잖아 라는 건데, 기재부는 결국은 원래 취지가 이거였다 라는 건 거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지금 여기 조문에 보시면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즉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한 채 빼고 다 판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게 이제 원래 이 조문의 의미고요. 괄호에 보시면은 155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해야 돼. 뭘 제외한다는 말이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한다는 그 규정에서 얘는 제외해 주겠다. 즉 다른 말로 취득일부터 기산해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문구 그대로 가면은 155조에 따라서 마지막 두 채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문헌 그대로 하면 155조 1항이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마지막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간다. 누가 봐도 다 이렇게 읽히는데 기재부는 원래 입법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주택이 세 채 있다가 한 채 팔고 나머지 두 개가 일시적 2주택이면은 중간 한 채 산 거는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때 보유기간을 새롭게 리셋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입법 취지와 입법 조문이 약간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게 우선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소송에서 좀 다퉈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항상 투미TV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금 세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A 투자에서 몇 억 벌고 B 투자에서 뭐 몇 억 벌고 C 투자에서 몇 억 벌었다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꼬여가지고 막 중과세 이렇게 되면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막 너네 안 팔아? 하니까 종부세를 때리잖아요. 정권 바뀔 때까지 막 버텨볼까라고 하는데, 사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실 더 강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진퇴양난에 있으신 분들 혹은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 내가 2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 50억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 중에 좀 선별해서 부러워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는 좋은데 이때 수익이 세후 수익인지 세전 수익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차익이 한 50억 났다고 이제 자랑을 하신 분들 중에 그게 온전히 중과 없이 세후 수익으로 그게 귀속이 되느냐, 제가 상담해 보면은 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남들은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지만은 다주택자 중과규정 3주택 이상 돼버리면은 양도 차익의 거의 최대 78%까지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20억을 벌었든 30억을 벌었든 거기서 78% 이상의 양도세 부담을 내버리면은 저한테 남는 세후 수익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 정도 차익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집값이 오른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분들은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익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후 수익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문제는 이 세후 수익은 내가 이미 주택을 다 취득한 상태에서 그때 준비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이미 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준비했을 때 어떤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살 때부터 내가 나중에 이게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세부 부담을 줄여서 출구 전략을 펼 것인지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놓쳤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 중이라도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항상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팔 때 그때서야 세금 낼 생각하니까 아찔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세팅해서 뭐 일시적 2주택이든 대출택 특례 조항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려나가든가 아니면 잘 모르면 똘똘한 한 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또 막연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미 다주택이신 분들은 답이 없잖아요. 네. 그냥 종부세 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설령 정권 바뀌어도 이게 세금 규정 바뀌는 게 쉽진 않다. 근데 미올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재부 세제실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절차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로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그건 희망 고문이고 제가 그런데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은 이 부동산 규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특히 세금 규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을 개정할 때는 법률 개정 사항이 있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 있거든요.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쳐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다수당은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지금 이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성 입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규제 완화는 대부분 세율 완화거든요. 이 세율 완화는 다 세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세법은 어디서 개정한다고 그랬죠? 국회요. 그렇죠. 국회에서 개정하죠.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누굽니까? 그대로죠. 예, 여당입니다. 근데 여당의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세제 규정이 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행령 사항들 있죠. 시행령 사항들은 완화될 수 있는데 시행령 사항의 대표적인 게 우리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있죠. 그리고 올해는 95%지만 내년에 100%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원래 이게 80%였잖아요. 요거는 시행령만 개정하면은 바로 완화시킬 수 있어요. 시행령만 개정해가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완화시켜가지고 종부세가 확 줄지는 않거든요. 일부 줄긴 하겠지만 결국 세율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이 떨어지면 제가 보기엔 여당도 이 완화에 동조를 할 텐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동조는 하지 않을 거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규제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모한 기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미올님 말씀하신 멘트 중에서 희망 고문. 지금이라도 대비를 정확하게 하자. 네. 오히려 진짜 증여를 할 거면 빨리빨리 증여를 하든가 비과세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장특공 받아서 뭐 중고 없이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전진적으로 잘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네르바 올빼미님과 장시간 세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미TV는 첫 출연이잖아요. 그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투미TV에 김재경 소장님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세금 내용이 이제 맞는 건지 누가 문의를 하면서 링크를 걸어줘서 제가 투미TV를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웬만한 세무사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투미TV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동산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도 많이 다뤄주잖아요. 세금만 다루면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인데 투자와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같이 다뤄주니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고
자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우, 갑자기 막 최고의 칭찬이 나와가지고 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애청해주고 계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미네르바 올빼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